좀 부실합니다. 지포신고 2개를 모두 다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방역 단계가 2.5단계, 2단계에서 했던 그 금지 통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역 현재 12일부터 1단계가 되었고요. 1단계에서는 모든 야외 행사, 집회가 방역 수칙만 지키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서울시를 핑계대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전파 방해를 이 많은 이게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조금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지금 다 전파가 홀딩돼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방향을 바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마이크로 해야죠. 방향을 바꿔놔요. 그거하고 지금 전파가 홀딩돼. 예. 그럼 하면 돼요.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아니 지금 거기에다가 모두 시켜놨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는 서울시를 핑계대고 어느 집 날아갔어? 마이크로 그냥 끄면 돼. 그거 6층으로 그냥. 그래도 마이크. 아니, 6층으로 그냥. 마이크 있어. 데시벨 우리 거. 잠깐만 키 좀 높이고. 힘들어. 먼저 오늘 이 기자회견은 그동안 8.15 비대위에 함께 하고 계신 그 교계에 계신 그 장로님들 또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됐어. 이 기자회견 안 받았지? 난 받고 왔어. 그거 받느냐고 늦게 왔어. 힘들어. 마이크에서 하나 둘, 네, 됐어. 할게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표이신 정광택 대표회장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심기택 장로님 오셨습니다. 유혁기 장로님, 길용숙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교회 이응배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영락교회 생명교회 김정한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구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장로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한 교계 대표자님들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또 차별 금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싸우고 있는 함께 해야 될 모든 이슈들을 8.15 D-Day가 함께 이슈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코로나 대응은 10월 12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고 1단계에서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대형 뷔페, 실내 공연장 모두 방역 지침을 준수를 조건으로 행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외 모임은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감염병은 감염병의 위험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훨씬 안전한 야외 집회 및 예배를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 독재를 통한 정권 안보, 정치 방역 외에 어떤 합리적인 사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반헌법 법치 파괴 행정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불법 폭치에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의 성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시민부대의 성명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부실로 자행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역사상 모든 역대 독재 체제는 비상상태의 규정에 따라 비상시 부여된 권력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비상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 비상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비상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정책 실패와 특히 방역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교회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 발 아래 핵 공갈의 공포 속에 인질의 신세로 살아가도록 대한민국을 배신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독재자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의 2천만 동포를 외면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과 결탁하여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붕괴시키고 적에게 서울까지 남침하는 대로를 활짝 열어제쳤다. 넷째,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탈주해온 주민의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려 북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는 인류가 모두 치를 떨만한 반인권적 만행이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우리의 면전에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총살당하고 소각당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아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의 정치 집단을 이용하여 온통 좌경적 재판부로 통과시켜 놓았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다. 일곱째,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어볼 의도로 개헌을 추진하여 체제정복을 시도하였다. 여덟째,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끈 한미동맹을 허물어뜨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파괴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서둘러 종전선언을 시도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홉 번째, 문재인 정권은 초득주도 성장이라는 뜻도 보도 못한 경제 정책으로 서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열 번째,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을 실업과 사업 포기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11번째, 문재인 정권은 멀쩡한 원전 산업을 오로지 문재인 자신과 좌파들의 무지와 선동으로 파괴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국가 산업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의 방역의 실패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다. 8월 코로나 확산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 그 근거는 첫째,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에서 유입되는 여행객을 차단하라는 의사협회와 방역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와 요청을 무시했다. 그 결과 중국 여행객 수만 명이 전국을 헤집고 다니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것이 코로나 방역 실패의 초기의 원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5월 코로나19 2차 확산의 시발점이었던 이태원 일대에서 확산된 변형 GH형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지 못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7월 말과 8월 사이의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장기했다. 문재인 정권이 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정부의 신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8월 16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정에 100만 인파의 피서객이 몰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8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원인을 방학과 휴가 기간을 통해 전국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섞인 것이 제일 원인이라고 하였다. 통계는 8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8월 휴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양성 확진율은 코로나19 검사자 수에 대비하여 양성 확진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만일 8월 15일 집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면 질병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22일 이후 양성 확진율이 급격히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양성 확진율은 평균 1.4를 보이다가 8월 15일 1.9, 8월 16일 4.6%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급격히 하락하여 8월 22일에는 다시 평균으로 돌아왔다.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8월 16일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 검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검사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결과 양성자 수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양성자 확진율이 8월 22일 이후 다시 평균으로 돌아온 것은 그 이전 휴가 기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3.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방역 실패 책임을 8.15 집회와 교회에 전가했다. 문재인 정권이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의 책임을 8.15 집회 참가자들과 교회에 전가했다. 문재인 정권은 통신사 위치 추적 자료를 활용하여 8.15 집회 당시 광화문에 있었거나 통과했던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협박하였다. 정권의 강요에 의해 코로나 검사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와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증가했다. 문재인 정권을 이를 이용했다. 문재인 정권은 확진자 수의 증가를 증거로 8.15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매도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최한 8.15 집회를 받고 이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구속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특히 교회의 집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7월 들어 정세균 총리는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 명부 관리로 의무화하였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수련회, 구역예배, 기도회, 성가연습, 성경공부 등 각종 대면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 경기도 구리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하여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았다. 이 같은 교회를 향한 문재인 정권의 조처는 천주교나 불교 등 타 종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도 않았다. 오직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실행을 강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8월 15일 이후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금지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회의 예배의 인원수를 정부가 통제하는 초유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사태가 자행되고 있다. 네 번째,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집회 금지와 예배의 제한은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와 10월 9일 한글날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특히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고 이 일대의 모든 통행을 통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차벽을 설치를 감행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구독히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기독교 종교활동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기독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불린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회는 예배하는 자유를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권력의 박해와 싸웠다. 역사상 모든 기독교회에 대한 박해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예배의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였고 예배 금지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기독교회를 방해하기 위해 맨 먼저 시작한 일이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역사는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던 것이다. 기독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 순교를 각오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현재 자행하는 예배 제한과 방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비례의 원칙을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척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문에서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 권력이 비록 합헌적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권력 행사라 할지라도 그 행사 방식이 자의적이거나 그 제한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그러한 국가 권력의 행사는 설령
명시적 규범에 위배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권한을 일탈,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클 때만 허용될 수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 판결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수단이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제한은 기본권 본질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2항에 대한 위반이다. 또 위헌의 척도인 비례 원칙의 위반인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즉각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유엔의 끌레망 블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 보고관이 발표한 코로나 시기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나 평화로운 집회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을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사용하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유엔의 권고에도 분명히 위배된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과 나아가 유엔의 권고에도 위배되는 집회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기를 당부한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자행하는 예배에 대한 제한과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회 예배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자유의 영역이다. 방역을 구실로 함부로 예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배의 자유는 기독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핵심 가치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1,200만 기독교인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 역대 독재 체제가 맞이한 비극적 종말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조치에도 분명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시민비상대책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표님으로 우리 정광택 장로님이 말씀을 하실 차례인데요. 독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요약된 내용을 대신하고 안내를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8일과 25일을 집회 신고를 했고 금지된 데 대해서 18일 건에 관해서는 어제 밤까지 우리 그 8.15 비대위에서 대표단님들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양론이 있습니다. 좀 강경파에서는 우리가 3번씩 행정재판을 해본들 이 문재인 장악되어 있는 사법장악이 완전히 끝나 있는 상태의 문재인 재판부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에 무기를 들고 함께 결연히 맞서서 싸우자는 쪽이 있었고 한쪽은 그래도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행정소송을 제기해보자 하는 두 안을 가지고 어제 밤늦게까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결론을 이번 18일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25일 것 한 건만 행정의 소를 오늘 오후에 내기로 했고요. 앞으로 이 예배와 집회를
이번 코로나를 핑계대서 이 문재인 정권이 예배와 집회를 한데 묶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회는 집시법에 의한 집회이고 예배는 신앙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과 법률의 위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닌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명령에다 소속해서 이것을 잡상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드리겠습니다. 교계 지도자님들, 우리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잡상인도 무허가 잡상인도 자기의 자판을 거두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형제들이고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겁을 먹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맹성이 촉구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5일 주일부터는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유를 찾아내는데 온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오늘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그리고 큰 교회 교단에서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쫄지 말고 힘을 내서 이 문재인 정권과 결혼하게 싸우고 예배가 집회가 아닌 신앙의 자유를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뭉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행정재판에 소를 제기하는 그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보도 자료로 여러분께 2시 20분에 아마 여러분들 기자님들께 오늘 성명과 오늘 행정소송을 하는 법정 전부를 다 공개한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에 서울 도심 100군데 99명 집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99명으로 집회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원을 1000명에서 99명으로 나눠서 동일한 방식으로 분산 집회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지금 인원을 제한하고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건 모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불법이고 폭치이기 때문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행된 8.15 비데이 긴급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후 5시에 그 서초역에서 있을 블랙 촛불 문화제 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애국 성원과 우리 힘을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오늘 또 기자회견으로 대신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 정권과 승리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집회 금지, 예배 금지 이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하루도 참가 자, 오늘 이렇게 그 기자회견장에는 뭐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과 유튜브 기자들의 걸로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취재 경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